자, 우리 뇌가 나라는 이 정체성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은 그냥 우리 뇌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주 기묘한 사례 하나를 먼저 살펴볼게요. 바로 분리뇌 환자의 미스터리입니다. 이야기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마이클 가자니카라는 신경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수술 때문에 좌뇌랑 우뇌가 완전히 분리된 환자들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실험은 이렇습니다. 자, 환자의 뇌는 좌우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각 반구가 서로 다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뇌로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보여주고요. 왼쪽 뇌로는 닭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자, 이 그림들이랑 관련된 걸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되게 신기한 결과가 나와요. 우뇌가 본 건 눈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뇌의 통제를 받는 왼손은 눈 치우는 삽을 딱 골랐어요. 그리고 좌뇌가 본 건 닭발이었으니까 좌뇌의 지시를 받는 오른손은 닭을 정확히 골랐죠. 뭐 여기까지는 다 말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삽은 왜 고르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는 건 좌뇌잖아요. 근데 좌뇌는 눈 내리는 풍경을 본 적이 없어요. 닭발만 봤단 말이죠.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환자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요? 그거 쉽죠. 닭장 치우려면 삽이 있어야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이게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현상이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꾼, 이른바 좌뇌 해석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작화증이라고 불러요. 뭐냐면요. 뇌가 자기가 한 행동이나 어떤 기억의 빈틈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걸 메우려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그냥 막 지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의식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려는 뇌의 본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좌뇌의 해석기라는 녀석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매 순간 받아들이는 온갖 정신없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서 하나의 깔끔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로 엮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뇌 속 편집자인 셈이죠. 자, 근데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나라는 감각 자체가 사실은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 환자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요. 이 이야기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방금 느낀 감정, 얘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온갖 조각들을 하나로 엮어서 아, 이게 바로 나구나 하는 일관성 있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던 상식을 좀 깨야 하는데요. 좌뇌는 논리, 우뇌는 감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좀 오래된 얘기고요. 요즘 뇌과학에서는 뇌를 그렇게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뇌는 전체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이야기는 좌뇌 혼자서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뇌 전체 시스템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뭐랄까 하나의 종합 예술작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뇌 속의 이야기가 그냥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은행 계좌의 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밌는 건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 대단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는 일종의 회계사 역할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볼게요. 먼저 뇌가 스스로에게 난 안 돼, 난 실패자야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려준다고 쳐보죠. 그럼 뇌는 이걸 현실로 받아들여서 아,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하고 예측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실제로 위협을 받은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팍팍 뿜어내겠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우리 신체 예산은 바닥나고 스트레스, 우울증, 심지어는 실제 질병으로 이어지는 파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같은 부정적인 자기 이야기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실제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 아주 잘못된 뇌의 예측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그냥 이 뇌 속 이야기꾼한테 평생 끌려 다녀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직접 펜을 쥘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야기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지금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이 이야기가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나? 하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돌에 새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어떤 경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즘 많이 하는 MBTI, 그게 여러분의 전부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 있는 여러분 손에 쥐어진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펜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만의 더 나은 이야기를 한번 써 내려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